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네, 조금 전 살펴본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비롯해 K-팝 데모넌터스 등 최근에 한국을 표현한 영화들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영화 산업계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또 K컬처 300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웅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성문 배우와 인사하셨는데 네. 요즘에 우리 문화계에 전해지는 소식들, 국회 문체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좋은 소식들이죠. 좋은 소식이죠. 예. 네. 예. 자, 일단 보면은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도 흥행 기록이 좋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만 K-팝 데모넌터스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까지 입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얼마나 입깁니까? 지금 굿즈가 품절될 정도고 이 8월 달까지 관람객 수가 430만 원을 넘어섰어요. 예. 올 연말을 650만 정도로 보는데 만약 650만이 된다면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세계. 예.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K컬처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문체위원장으로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K컬처 대단하죠. 우리 민족이 대단한데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네. 영화계에 있는 감독이나 이제 영화 산업을 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다들 어렵게 얘기하고 제발 캐대원 얘기를 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오늘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단비를 내려준 거죠. 네. 지금 영화 관람객 수가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걸 보면은 회복세를 저희가 보는데요. 우리 네. 한국은 53%밖에 되지 않아요. 회복세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74%, 네. 일본, 프랑스 이런 데는 90%가 넘고 95%까지 가거든요. 네. 거의 회복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절반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영화계는 어렵게 되는 거죠. 한국 영화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OTT의 영향이 있겠죠. 네. 예, OTT의 영향이 있어서 영화관을 가지 않고도 OTT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영화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40편 정도를 1년에 하는데 네. 올해 18편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화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떠나요. 그렇죠. 네. 생계가 안 되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되게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콘텐츠라는 게 아주 우수한데 이걸 지키면서 세계 속에 흥행을 하기 위한 지원책이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인가요? 이재명 정부 처음으로 이 문체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논의된 것들도 이런 지원책들인가요? 이 지원책도 저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최영 이 문체부 장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문화 산업 쪽에 원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에 발탁된 배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체육계 얘기도 했고 또 이제 출국세 얘기도 좀 일부 나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극장 상영 종료 후에 6개월간 OTT 공개를
이 제한하는 이른바 홀드백, 홀드백. 법안도 발의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법안입니까? 홀드백은 이제 이 그 영화가 종료되고 나서 OTT 쪽으로 거는 기간을 네. 좀 일정 기간을 두자. 이걸 6개월 정도 둬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극장 손님이 많아진다. 극장 손님을 좀 많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손해라는 반응도 있던데요. 뭐 찬반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OTT 쪽은 좀 이제 반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해서 네. 결국은 근데 영화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활성화시키면 뭐 OTT 쪽이나 영화관 쪽이나 다 이게 상승세를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좀 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협의회에서 이 K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출국세를 좀 올려야 한다 이런 방침도 제시가 됐다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가요? 출국세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는 네. 분들한테 이제 출국세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출국세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광의 활성화,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예. 이런데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10,000원이었던 출국세가 7,000원으로 떨어지고 네. 또 만 2세까지 면제를 해줬던 거를 만 12세로 확대를 하면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관광 수지 적자가 13조 9천억 정도 네. 났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의 예산이 올해 예산이 8.9%가 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관광업계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뭐 미국이나 프랑스는 한 50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아 그렇게 비싸요? 거기는 이제 관광세라고 하죠. 네. 공항세와 관광세를 네. 묶어서. 근데 이제 다 달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입국세, 네. 우리는 출국세, 뭐 이런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1,000원을 하는데 5,000원으로 이제 단계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5만 원 정도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7,000원 갖고 이제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를 아마 지금 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세금 깎아주다가 갑자기 더 내라고 그러면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죠. 언제 얼마큼 올리실 계획인가요, 그럼? 그건 아직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쓰인다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출국세를 더 올리게 되면 그 세금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관광객 유치 또 관광 인프라 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관광 활성화 또 도시 관광 활성화 지역 활성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네. 이 아웃바운드가 많지 인바운드가 적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관광객이 많고 들어오는 관광객이 적다는 거죠. 적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관광 수지 적자가 그 정도 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 좀 넓혀가려면 그런 이제 관광진흥기금이 투입이 돼서 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 3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 이 공유 숙박제도 혁신도 언급하셨던데, 자, 관련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날 제가 이제 학계나 이제 뭐 이 전문가들 네. 다 모셔놓고 국회에서 포럼을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유 숙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숙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서 한다면 이게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네. 한번 관광을 하고 또 한국을 와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네. 좀 앞으로 그런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당정에 비해서 그럼 공연과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공연은 이제 K컬처 300조 시대, 2030년도에 50조 수출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나 여러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이 K컬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공연장이 없어요. 공연만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에서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입국을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도 5만석 이상의 이 공연장,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데 BTX가 공연하려면 최소한 4, 5만 명 이상은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려 쓰는데 그건 공연장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 상암구장 같은 경우도 이 잔디밭 위에서 하니까 잔디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복구 비용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럼 그 비용이 티켓으로 이제 전가가 되겠죠.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팬이나 또 공연 팬들이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대형 공연장이 한 5개 되고 미국은 한 20개 됩니다. 우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보통 2만석 규모.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이거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공연장이 아니라 그 공연장 주변에는 뭐 쇼케이스도 만들어서 우리 진짜 이 한류를 일으킨 분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뭐 팬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굿즈들 판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그 건물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뭐 꼭 필요한 일이 되겠군요. 자,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 엘리트 체육 육성도 중요합니다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까? 이제 체육은 이제 1인 1체육, 1인 1스포츠를 하는 것을 이제 다 공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법안 낸 게 뭐냐면 고향사랑 기부금 있잖아요. 그게 연간 한 880억 정도 모이나 봐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좀 써보자. 물론 국민생활체육기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자 이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활 스포츠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생활 체육의 그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학교에도 지도자가 있고 또 사회인 그 생활 체육 하는 데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봉급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장관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이제 문체부에서는 근속수당이라는 제도를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해서 차별을 두고 향후는 호봉제로 가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예우를 좀 올려주는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죠.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 문화예술 쪽의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문화예술도 활성화되고 체육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이제 곧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문체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KTV가 사실은 건희 TV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그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황제 관람이라고 해서 국악 그것도 이제 김건희와 몇 사람만 보게끔 하는 그런 것도 KTV에서 열어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TV 방송에 김건희 특별법이 부결됐을 때는 이 부결이라는 자막을 깔게 하고 또 이 가결됐을 때는 아예 자막을 삭제하게끔 하고 KTV 사장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국정감사에서 좀 저 문제를 좀 이제 더 깊게 파헤쳐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SBS 정보 광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 정보 광고가 보니까 보수 유튜버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정보 광고의 보수 유튜버들이 한 1만 8천 건이 삭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후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고가 제로 건이에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MBC는 작년, 재작년 다 네. 광고가 없었고, 그러나 조중동 같은 경우는 뭐 7배에서 10배 정도의 광고가 더 몰렸고, 네. 이런 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좀 하고, 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나눴던 영화 산업이라든가 뭐 체육, 예술, 이제 또 순수 예술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무조건 뭐 예술을 산업화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이 활성화되는 그 토대 위에서 산업화가 돼야 이게 되는 거고,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가는 거는 거기에는 문화 예술의 힘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이 이제 10월 말에 열리는데 거기에서 외교와 경제 쪽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문화예술도 우리가 알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화예술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